여긴 세종이고요. 제가 여기 버스를 타고 오면서 쭉 봤는데 여기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버스 타고 오면서 도시는 되게 크고 되게 세련됐거든요. 건물 전체적으로 약간 서울의 그 어디냐 광화문을 보는 것 같은 세련된 느낌인데 도로에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뭐 물론 사람이 많이 있던 것도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로 전체에 사람이 없어요. 여기도 이제 주말에는 특히 더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지금 평일 수요일인가? 목요일 오후인데 지금 제가 위치한 곳에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냥 약간 세종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저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시내가 조금 있고 고급 쇼핑몰도 있고 그런 곳은 사람이 조금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전 좋은데요? 조용하고 뭔가 약간 건물은 세련되고 전체적으로 다 멋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시도별 인구 순위를 보면 세종시는 39.1만 명으로 최하위 순위를 기록 중입니다. 심지어 제주도보다 인구수가 2배 가까이 적어요. 여기가 새로 정부청사를 지으면서 혁신도시로 계획되었으나 현재는 직장인분들만 평일에 체류하고 주말에 모두 세종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금이 평일이고 현재 여기 위치가 정부청사 쪽이라 사람이 있는 편이라고 해요. 여기도 보시면은 엄청 큰 상가인데 상가들 대부분이 다 공실인 건 똑같네요. 다른 유령 도시와 비슷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입점되어 있는 상가가 하나도 없어요. 다 공실입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다녀왔던 유령 도시 중에 가장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약간 저밖에 없어서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인 층에서도 운영하시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공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 7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 5층이요. 여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해장국집도 있고. 위쪽은 싹 다 공실이네요. 아니네, 저기 탑10 옷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상가도 마찬가지로 공실률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다녀왔던 곳 중에 가장 도시 전체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게 느껴지는 가장 큰 지역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지? 아파트인가? 와, 되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건물이? 가는 길에 옆에 있는 상가들도 다 이런 식으로 공실입니다. 여기 살면은 살만 나겠네요. 여기는 거주 공간이라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세종시 공실률이 25%라고 알려지는데 막상 직접 와서 보면 80%는 훌쩍 넘어갈 정도로 상가 대부분이 심각할 정도의 공실입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 이렇게 인구가 없는 곳은 세종시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살면서 봤던 도시 중에 미관적으로 가장 예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집 옆에 바로 이런 공원도 있고 굉장히 예쁜 도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도시 중에 가장 멋있습니다. 와, 건물들 너무 이쁘잖아. 이야, 되게 조용하고 좋네요.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둘러보니까 상가 건물들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공실입니다. 전국의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도시라고 그 수치를 입증하는 만큼 도시 전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요. 밤 되면은 아마 더 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낮인데도 도시 크기에 비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차들은 그래도 좀 다니는데 차들도 이런 대로변 아니면은 많이 안 다녀요. 개인적으로 진짜 도시가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이 도시는 진짜 여행 온 느낌으로 컨텐츠를 찍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화 장르 중에서도 SF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살면서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매트릭스인데 특히 그 SF 영화에 나오는 그 미래도시 장면을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약간 블레이드 러너나 13층? 미래도시 배경을 개인적으로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여기 너무 좋아요. 때깔룩이다. 세종시는 외관상 정말 멋진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실속 없이 들어선 건물들이 너무 많아 완전히 방치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밤에 오면 무섭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막
영종도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쪽이라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좀 꽤 있는 편이에요. 뭐 주거 공간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상업시설이나 뭐 저기 리조트 같은 호텔이나 그런 숙박시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쪽으로 사실 저기 위쪽에 운복동 쪽으로 가야 이제 유령도시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인적이 되게 없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이쪽에 공항 쪽에 그 에어조이 쇼핑몰이라고 굉장히 큰 규모의 쇼핑몰이 지금 유령 건물로 남아있다, 유령 상가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장소로 일단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항 주변인데도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크게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도 굉장히 한적하고요. 보시면 주차 공간에 차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저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어조이 쇼핑몰입니다. 넓을 바도 규모가 굉장히 크죠. 현재 건물은 출입할 순 없고 이 건물의 내부를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쇼핑몰 전체가 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뮤비나 영화 촬영 같은 그런 장소들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제 약간 영화 촬영지나 넷플릭스 관련해가지고 그런 촬영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지금은 대관 형식으로만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건물 뒤쪽으로는 관리가 아예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쓰레기랑 그런 수풀들이 우거진 걸로 보이고, 이 정도면 그래도 엄청 큰 건물인데, 이 쇼핑몰이 지하 1층에는 그래도 이마트가 운영이 됐지만 이마트도 철수한 뒤에는 완전히 방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가 인천공항 쪽이지만 거리엔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리고 영종도 북쪽 끝 운북동에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동네가 있다고 해서 저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기사님, 영종도엔 사람 많이 사나요? 저쪽은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 왜 저 시내 있죠? 네. 그거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거기 말고는 그 이런 외곽 쪽이나 공항 쪽은 사람 많이 안 산다는 거죠? 예. 가정집은 잘 없죠. 지금 여기 가는 것도 특이한 게 제가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와,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조용하다고? 보시면 여기 상가들도 그냥 싹 다 공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와, 이럴 수가 있나? 망해가지고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물들이네요. 보시면 신호등도 지금 싹 다 전멸 상태입니다. 택시 타고 들어오는 길도 운복동 쪽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차도 많이 안 다니고, 뭐 아파트도 한 단지 있는 거 봤거든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진짜 좀비 아포칼립스 혹은 그 디스토피아 세계에 온 것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저밖에 없어요. 운북동에 위치한 미단시티가 이렇게 유령 도시가 된 계기는 인천도시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하던 카지노 도시가 무산되었고, 개발 호재만 믿고 들어갔지만 투자자들과 시행사들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시행사는 전 재산을 투입했지만 지어진 새 건물에는 공사비를 지급 못 받은 채권단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물을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 중이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상가는 대부분 공실로 방치 중입니다. 동사무소, 병원, 경찰서, 마트조차 하나도 없는 진짜 유령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 미단시티 근린공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짓다가 망한 리조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버스들은 운영을 하는 건가? 여기가 버스 쉬는 곳인가? 이거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커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특정 부분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운복동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이 정도면은 엄청 큰데. 운북동 미단시티의 크기를 보시면 이 정도인데, 여기는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입니다. 이 주변을 보시면 건물과 인적들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횡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사는 인구는 100명 정도라고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 여기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운전 연습하기 좋은 장소라고 해요. 이 근방의 모습은 확인했고, 아까 이곳으로 들어오기 전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은 어떤 모습일지도 알아보려 그곳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와, 진짜로 몇 차선이야 이게? 8차선인가? 차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아파트 단지가 하나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밖에 못 봤거든요, 아파트를. 아까 저쪽에서부터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가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사는 단지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몇 세대가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엄청 휑하거든요. 원래 보통 여기가 상가 아닌가? 그래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상 주차장은 다 빈 것 같고 차는 한 대 정도가 있네요. 주차장에도 내려와 봤는데 다양하네요. 아파트 단지 규모에 비해서 실거주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상당히 크거든요. 휑합니다. 휑해. 아주 휑합니다. 입주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건지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아파트도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아파트 같습니다. 하지만 운북동 전체적으로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규모도 상당히 큰 유령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현재는 사람들과 시설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으니 되도록 안전한 시간대에 방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가 영종대교 바로 아래인데 그 아래 여기 운염도 쪽에 빌라 단지가 있다고 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여기 영종대교에서 내려와가지고 쭉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여기 근처에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이렇게 빌라 5채가 있습니다. 소음이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와, 지금 여기 사시는 세대가 한 2세대? 1세대 정도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저기 불이 켜져 있는 곳이 한 곳 있네요. 해당 건물은 인천 영종도 남쪽 끝 운염도라는 작은 섬에 유령 빌라촌이 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 바로 밑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섬에 생뚱맞게 빌라 몇 채만이 존재합니다. 이 빌라는 2006년 한 개인 시행업자가 어민 주거단지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계획상 4층짜리 빌라 8동, 상가 2동 등 총 10개 동, 약 60세대 규모의 소규모 주거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기반 시설이 전혀 연결되지 않았고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2011년 일부 동이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전기수도 미연결, 주소 미부의 상태에서 승인된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분양 또한 일부는 진행됐지만 실제 입주자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호실이 시행업자 가족 명의로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미지급이 소송이 이어졌고 금융권 압류와 경매까지 겹치며 사업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빌라촌은 사실상 관리 주체가 사라져 그대로 10년 넘게 폐허로 방치되었습니다. 현재 몇 세대가 거주하는지 모르지만 한 2세대 정도 거주한다고 전해집니다. 생각보다 가로등이 잘 켜져 있어서 막 어둡진 않습니다. 지금 이걸 꺼내봤는데도 이걸 킬 필요가 딱히 없네요. 예전에 제가 영종도 운북동 그 미단시티 그쪽으로 촬영을 갔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를 제가 그때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제가 또 차량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차량이 있어서 와봤는데 써있네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건물들은 다 빈 건가? 쟤 뭐냐? 빌라가 여기 몇 채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한 10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딱 봐도 비었고. 들어갈 수 있나? 열려있네요? 문 열리네? 여기는 뭐 관리실인가? 근데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여기도 관리가 딱히 안 돼 있는 것 같네. 책도 있고. 여기는 무슨 창고 같습니다. 평수가 생각보다 크구나. 누군가가 들어온 지는 기간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도 불 잘 들어오네. 이렇게 세탁기도 있네? 여기가 옥상인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건물 컨디션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복도에 저렇게 대걸려도 있고, 그리고 센서등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는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랑.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량이 2대 정도 보이거든요. 트럭이랑 승용차 하나가 보이는데 보시면은 저기에 3세대가 켜져 있네요. 위에 차량이 있네. 몇 분 사신다고 들었는데 말 그대로 진짜 몇 분 사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건물은 이런 식으로 문이 잠겨 있고, 아까 저기만 문이 열려 있던 것 같네요. 여기도 빈집인 것 같고, 여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차량 2대 정도가 있고, 여기는 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 위에는 켜져 있는 건데, 보니까 몇몇 세대는 여기서 사시는 건지는 몰라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몇몇 세대가 있는 것 같고, 한 건물 2채? 2채 정도에만 이제 건물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건물이 관리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빨간색이 뭐야? 전 뭐야?
어쨌든 조용합니다. 이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대교 바로 밑이어가지고 소음이 엄청납니다. 지금 물론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라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차들 지나다니는 소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전철도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상당합니다. 직접 건물 안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느껴보진 않았지만은 지금 여기 조금 돌아보면서 딱 느낀 점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여기 대교 밑이라서. 이거는 뭐지? 뭐 강인가? 호수인가? 연못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주변에 이런 식으로 또 건물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뭔 소리래? 아, 여기 배관이구나. 어쨌든 여기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건물 말고는. 이런 운염도 일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에코비우스 프로젝트로 재개발 중입니다. 총 면적 약 16만 제곱미터, 사업비는 994억 원 규모, 전체 부지의 30% 이하만 개발하며 생태보전과 친환경 복합단지로 개발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사는 도얼랜드 주식회사로 지정되었으며 착공은 2027년, 중국 목표는 30년입니다. 다만 기반시설 연결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및 재정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운염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전에 살던 거북섬인데요. 한 달 만에 정도 왔는데 제가 한 달 전쯤 여기 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거북섬이 이렇게까지 유령도시화가 급속하게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여기 주변에 공단이 많다 보니까 그 공단에 다니시는 분들 저기 그 빌라 단지 있어요. 저는 그 빌라 단지에서 살았다 보니까 거북섬이 가까웠어도 거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유령도시라고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거북섬이 처음에는 이제 한국의 두바이 해양 복합 문화 단지 그렇게 해가지고 큰 관심이랑 큰 힘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계획도시 느낌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건물들은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공사 중이고 저기도 공사 중이고 공사 중인 곳들은 많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거북섬은 상가 건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에 맞지 않게 공실률은 평균적으로 60% 이상이었고 80%가 넘는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웨이브파크라는 세계 최대 도시명 인공 서핑장이라고 홍보하며 웨이브파크 서핑장을 중심으로 호텔이나 상가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흥시에 예정되어 있던 개발이 계속 밀리면서 상권들은 죽어나갔고 거북섬의 중심인 웨이브파크의 경우 개장 3년차지만 처음 개발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인공 서핑장과 함께 호텔, 리조트, 컨벤션 건물, 대관람차 같은 시설들을 짓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개발은 시작도 안 한 채 방치되고 있고 지금 이게 현재 거북섬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그 웨이브파크라는 수영장인 것 같습니다. 방금 그 표지판에서 봤던 그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는 아무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네요. 여기가 거북섬의 중심상가인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심상가 쪽에 있는 1층 상가들인데 싹 다 공실이네요. 여기가 거의 중심상가인데 보시면 지금 1층 상가들은 싹 다 비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뭐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여기가 이제 밤에 오면은 더 심각하거든요. 제가 여기 주변에 살 때는 낮에는 이쪽에 돌아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밤에 이제 잠깐 런닝 뛰러 나올 때나 그때만 이제 이 주변에 잠깐씩 왔었는데 그때 오면 사람이 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여기가 거북섬 메인 상가인데 1층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공실이고 이제 2층이나 뭐 이렇게 건물 위쪽으로 듬성듬성 입점해 있는 가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간, 거북섬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쭉 약간 거북이 등껍질 같은 모양으로 둥글게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저기 외곽 쪽도 상가가 되게 많은데 한번 가서 둘러볼게요. 확실히 제가 있던 곳이 중심 상가 쪽이라서 그랬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외곽 쪽으로 나오니까 사람이 거의 없네요. 이쪽은. 근데 수영장이 엄청 크네. 여기도 있는데요? 근데 손님이 한 명도 없네요. 제가 두바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국의 두바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한 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둘러봤는데 일단 도시가 굉장히 이쁩니다. 전 거북섬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거든요. 제대로 둘러보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외곽 쪽의 모습은 더 처참했습니다. 얼핏 봐도 공실률은 80%가 훌쩍 넘어갔고 인적도 훨씬 더 적어서 굉장히 조용했어요. 제가 저희 근처 살 때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달시켜 먹을 때 운영 중에 음식점이 없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왜냐면은 빌라 단지에 사람들끼리 많이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도 꽤 있는데 왜 이렇게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북섬에 이렇게 제대로 와보니까 그 부분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고 생각보다 공실률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거북섬은 일부 입점해 있던 프랜차이즈 점포들도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못 견뎌 결국 문을 닫아 간판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인 건 이렇게 유령상가란 건물들이 넘쳐나는데 주변에 새로 짓는 건물들은 왜 이렇게 또 많은지 이게 또 의문이었어요. 거북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만약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주 멋진 해양 도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아따 여기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반달섬입니다. 제가 올해 1월달쯤에 3달 단기방에서 살았던 그 지역인데 그 제 영상 초반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한 달 노가 살기 그 영상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완공이 됐는데 이 오피스텔에서 제가 노가다를 했었습니다. 이야, 항상 여기만 오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여가지고 그때 이제 막 휴대폰 값 못 내가지고 막 휴대폰 끊기고 부담금 대출 카드론 같은 것도 싹 다 받아놔가지고 대부업체에다 연락을 해봤고 그 정도로 되게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어쨌든 TMI 그만하고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마리나 큐브인가? 그 오피스텔이고 여기는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나? 뭐 잘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 이 오피스텔에서 얼마 전에 한 이틀 동안 잠을 잤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촬영 끝나고 여기서 한 이틀 동안 시간을 보냈었는데 안에 내부는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오피스텔 신축이라. 사실 이제 그 거북섬 아시죠? 저희 바로 옆에 거북섬인데 제가 볼 때는 거북섬보다 반달섬이 더 심해요. 여기가 이제 뭐가 이렇게 숙박시설은 많습니다. 숙박시설은 많은데 주변에 너무 뭐가 없어가지고. 반달섬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해 있으며 국내 최대 인공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개발됐습니다. 들어간 예산은 총 1조 2천억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으나 현재는 공실의 섬이 됐습니다. 최근에 완공된 대표단지 힐스테이트 라군, 현대건설이 지었으며 49층 규모의 전세대 테라스까지 있지만 분양가 4억 7천에서 현재는 4억 초반입니다. 세입자를 찾기도 어려워 주변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죠. 반달섬 바로 옆에 거북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거북섬보다 반달섬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달섬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규제가 느슨한 생활 숙박형 시설에 시행사들은 빠르게 초고층을 올렸고 지자체는 인허가를 쉽게 내렸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몰려들었으나 2021년 정부가 생활 숙박형 시설은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규제를 때려 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이후 거래량이 줄며 계약 포기 사태까지 나와 미분양 30%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주변 인프라도 문제인데 옆에는 공장들만 있고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북섬의 실패로 인해 더더욱 이 반달섬까지 올 필요가 없어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도 추가적으로 숙박시설만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있는 상황. 앞으로 반달섬의 미래는 더 어두울 것이란 시각이 절대적입니다. 거리는 아침이나 지금이나 뭐 그냥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는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달리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 오피스텔이 이렇게 삐까뻔쩍해졌다고? 이야. 여기가 이제 그나마 주요 상권인데 상권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술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거든요. 여기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딱 여기 하나입니다. 여기가 반달섬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입니다. 하지만 주요 상권 치고는 굉장히 조용하죠.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실제로 오늘 지금 토요일 저녁인데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졌냐. 바람도 많이 불고. 저기 상록회관 제 친구네가 하는 겁니다. 많이 가주세요. 맛있습니다. 거기 여기 제가 그때 묵었던 오피스텔이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런 방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방은 넉넉치 않아요. 그냥 한 5-6개 정도?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다.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에 있는 촌이고 여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힐스테이트 라군 제가 노가됐다는 거기는 근데 아직까지 방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예약을 하는 게 아닌가? 주요 상권 저기 앞쪽을 조금 벗어나면 이쪽 뒤쪽으로는 공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상가들이 다 대부분 1층에서 끝나요. 위는 다 이제 그런 오피스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도 공실이 많네요. 옆에는 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그 완공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진짜 반달섬은 딱 보시면 그 주요 건물이 좀 세 구역입니다. 저쪽에 주거촌이 있고 여기에 오피스텔 촌이 있고 그리고 저기 힐스테이트 라군 최근에 지어진 생활 숙박형 시설이 있습니다. 세 곳이랑 이 상권 말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럽니다. 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부지예요.
개인적으로 여기가 거북선보다 훨씬 더 아직 뭐 개발이 안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인프라 부족이 심하다. 뭐가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변에 무슨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오면은 예전에 그 어디냐 미단시티 아시죠? 그 미단시티가 약간 생각이 나. 그 정도 아닌가? 어쨌든 저기 주요 상권을 벗어나면 이런 허허벌판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미단시티랑 가장 비슷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반달섬이. 여기는 이쪽으로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여기도 힐스테이트 라군 여기 2차구나. 신축 공사. 여기도 저기 힐스테이트랑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라 바람이 많이 부네. 보시면 이렇게 다 허허벌판입니다. 원래는 버스도 안 다녔거든요. 근데 최근에 버스 한 대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일로 나가면은 반달섬 빠져나가가지고 안산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맞네. 일로 나가면은 그 안산 쪽으로 빠지는 길이고 보시면 다 이럽니다. 여기 뒤에도 건물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네요. 있는지 몰랐는데 다 이런 식이에요. 반달섬이. 여기도 보시면 이럽니다. 이래요. 진짜 그 미단시티 거기랑 느낌이 비슷하죠? 저기 주거동 일자 상권을 제외하면은 여기 반달섬도 약간 디스토피아 느낌이 납니다. 여기는 밥 주나? 그때 저기서 일할 때는 밥을 따로 안 줬는데 사비를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까지는 제가 안 와봐서 몰랐는데 이렇게 횡한 줄 몰랐네. 저기 힐스테이트 한번 갔다 올까요? 저는 여기 얼마 전에 왔을 때 그때도 완공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건물을 확인했는데 그 출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용 공간이 있는 곳만 이렇게 갔었는데 원래 저기 한밭집이 있었는데 한밭집이 없어졌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여기 한밭집으로 갔었거든요. 아니네, 한밭집 있네. 여기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괜찮았던 한밭집. 보시면 여기 뒤쪽은 싹 다 공실이죠. 원래 여기에 여기 건설 현장 사무실이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안전교육도 듣고 가끔씩 여기로 가가지고 잡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헐었네요. 뭔가 없어지니까 횡하다. 보시면 여기도 상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부동산 말고는 옆에 다 공실입니다. 여기서도 일 많이 했었는데 여기 이 구역에서 청소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네, 이런 식으로 입점이 확정돼서 들어온다고 하네요. 12월중 오픈 예정? 올해 12월 말하는 건가? 지금 12월 6일인데 뭐 들어온다는 거겠죠. 외관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때 왔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불 켜진 집이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건물 호실에 비해. 아침 점호는 원래 저 지하주차장에서 했거든요.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인 걸로 아는데 바로 그냥 4층으로 나오면 이렇게 이런 공터가 있습니다. 외관은 끝내주게 잘 해놨어요. 건물도 되게 이쁘고 신축이라 그리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 오면은 약간 무슨 느낌 나냐면 그 예전에 제가 말레이시아 포레스트 시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비슷하게 나요. 여기도 오면 아무래도 미래형 혁신 도시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도시라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뭔가 약간 상어 입 같습니다. 벽에 구멍 뚫린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같은데 이 앞쪽은 한번 여기도 가보겠습니다. 크리토피아.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사시는 것 같네. 마찬가지로 1층은 편의점 말고는 다 공실이네요. 1층은 대부분 다 공실이 많습니다. 여기 조용하네요. 저는 지금 폐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 폐마을은 강원도에 위치한 리조트이며 바로 옆은 스키장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2006년에 폐업해 거의 20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저는 이 마을에서 24시간 살아남아 볼 겁니다. 그런데 분명 맑던 날씨는 도착하자마자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일단 한번 털을 잡으러 가볼게요. 지금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안으로 좀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넓네요. 여기가 15만 평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갈 수 있나 보네. 지하로 내려가 볼까 하다가 감전 위험이 있어서 내려가 보진 못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서 건물 내부에 텐트를 치려 건물 안을 들어가 봤는데 엄청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밖에다 텐트를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텐트를 칠 만한 마땅한 곳을 찾으려 계속 걷던 중 폐단지 끝 무렵 시계탑 아래에다 거처를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이거 뭐야? 와. 맞아. 여기가 아래가 클럽이고 위에가 약간 사우나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곰팡이 냄새가. 우리 집 냄새랑 별반 다를 거 없네.
우리 거기 인천? 아, 여기가 수영장. 와, 진짜로 약간 좀비 영화 보는 것 같아. 과거에는 크게 성행했을 수영장, 지금은 허름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층에는 수영장 말고는 크게 볼 게 없었고 2층으로 향했는데 버려진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건부터 해서 모니터 같은 형체의 알 수 없는 장비들이 많았어요. 이건 뭘까? 와, 여기는 가지 말자. 더럽다. 이제 지하에 내려갈 겁니다. 오씨. 와, 진짜 곰팡이 냄새가 엄청나요. 와, 진짜 이런 게 음지지. 오씨. 상가 지하는 물이 차있진 않았는데 습기가 많아 바닥이 거의 갯벌 정도로 질퍽거리는 진흙이었어요. 그래서 이동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발이 훅훅 빠지더라고요. 뭐 딱히 별건 없습니다. 그냥 바닥이 굉장히 촉촉해요. 와, 안개 낀 거 봐. 여러분들 사일런트 힐 아시나요? 진짜 그 사일런트 힐 그 동네입니다. 의도하고 온 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네요. 안개가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뭐 귀신 같은 건 모르겠고요. 그냥 습합니다. 그리고 공기 안 좋아요. 스키장은 상가동 바로 옆 긴 골목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길이 생각보다 엄청 길었고 무엇보다 벌레가 되게 많았어요. 안개도 심해서 어디까지 걸어왔는지 감도 안 올 무렵에 두 갈래 길이 나왔고 우선 왼쪽 길로 들어가 봤습니다. 두 갈래 길이네.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저 건물, 저 뭐 하나 건물이 있는데? 한 20m 아, 진짜로? 조심해야겠다. 진짜로 어느 정도냐면 안개가 너무 심해서 20m 밖에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지금 시야가 제한돼서. 여기 뭐 하는 데야? 약간 멧돼지 발자국 개 많은데? 이 건물은 뭐 하는 곳일까 직접 들어가 봤는데 알고 보니 스키장 바로 옆에 있는 상가였어요. 메뉴판. 이 당시 물가 보세요. 와, 하지만 공깃밥 가격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네. 지하 한번 내려갔다 올까요? 야, 뭔가 그림 같은데? 우와. 오씨. 오! 지하가 확실히 습기가 차가지고 다 진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걷기가 힘들고, 진짜 무슨 느낌이냐면 엄청 습합니다. 음지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개구리가 있네요. 와, 근데 빠지면 그냥 직사 아니야? 어차피 멧돼지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아직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가보지 못했던 두 갈래 길 중 오른쪽 길도 가봤는데 알고 보니 마을로 향하는 출입문이었습니다. 스키장 주변이라 그런지 렌탈, 스키 폐건물이 많았어요. 그렇게 다시 거처로 돌아와 해가 지기 전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짐을 풀던 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돌아가? 분명 아무도 없는 마을인데 물탱크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젓가락 안 받았다. 젓가락은 없지만 어찌저찌 캠핑 준비를 마치니까 긴장은 거의 없어지고 아늑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날씨가 문제였죠. 저거. 엄청 많아, 씨. 야, 일단 들어가. 요즘 일기예보 변동이 심한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안일했던 탓일까요? 천둥번개 플러스 비는 억수로 내렸고 그때 시간이 8시쯤이었는데 밤 12시까지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컨텐츠 접고 가야 되나 생각까지 하며 착잡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1시간 뒤 비는 서서히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비가 그쳐서 나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인도 때보다 더 어두운 것 같거든요. 어두워졌겠다. 이따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무서웠던 건물 가가지고 한번 꼭대기까지 갔다 와보겠습니다. 하늘은 계속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날씨 밝다 해가지고 뭐 우산이랑 그런 것들 준비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왔거든요. 이게 아까부터 계속 들리더라고요, 이 소리가. 대체 저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뭐 어디 끌었으나? 아, 이렇게 나오네. 그냥 약간 진짜로 아파트 같네요. 여긴 테라스. 여기도 역시나 곰팡이 냄새가 살벌합니다. 이게 원래 엘리베이터였나? 아, 또 이렇게 괜찮네. 불빛이 밝았구나. 물이 고였네요. 아, 여기가 옥상가라. 또 옥상 올라오니까 더 시원하네요. 뭐 어느 방을 들어가든 습하고 더운 건 똑같습니다. 여기 지하가 있네요. 뭐 이렇게 분위기도 있겠다. 제 나름의 공포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였거든요. 태권도를 다닐 때였는데, 태권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도 가로등이 막 엄청나게 잘 켜져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 안에서도 그 중간쯤에 있는 곳에만 불이 집중적으로 켜지고, 그런 곳에는 불이 되게 약하거나 안 켜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골목길 CCTV 막 이렇게 뭐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이제 거기서 제가 태권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약간 이상하게 조금 소름 돋는 날, 소름이 돋거나 약간 좀 스산한 날. 그날이 마침 또 그런 날이었는데, 그 집 앞에 딱 이제 비밀번호를 치고 있었거든요. 제가 공동연금 비밀번호 타고 들어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그런 구조였는데, 비밀번호 치는데 옆에가 화단이었거든요. 그 화단 쪽에 뭔가 계속 바람에 흩날리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바람이 별로 안 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한 나무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이거 진짜 실화예요. 계속 흔들려가지고, 제가 근데 또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나 밤이 되면 더 안 보여요.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저게 뭐지? 누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흰색 형체가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씨 뭐야? 오씨 오! 하얀색 물체가 계속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슈아 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서 봐야겠다. 시력이 안 좋으니까. 어떤 하얀색 여자가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애걸복걸 우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했죠. 저희 부모님이 또 극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밥 먹어. 그래서 강아지 짖는다잉. 어? 갈게요. 굉장히 순합니다, 이 친구. 어젯밤 강아지가 짖는 소리와 사람 소리가 났었고, 사람이 들어왔던 건지 직접 확인을 하진 못했기에 그 소리의 정체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입구에 있는 강아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왔다 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또 정말 웃긴 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폐마을도 정이 들었는지 공포심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먹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폐건물의 가장 무서웠던 점은 귀신이 아닌 안전이었습니다. 건물들은 관리되지 않고 오래 방치되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며, 그리고 어둡고 습해서 곰팡이 냄새가 진짜 엄청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소멸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방치하고 떠난 폐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폐건물은 되도록 들어가지 않는 걸 권고드리지만, 혹여나 방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귀신보단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지금 도착을 했는데 해지기 전에 도착해서 다행이네요. 여기가 이제 설악동에 있는 그 C지구인데요. 설악산 입구 쪽이 A동 쪽이고, 여기가 이제 설악 단지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그 C지구 광장입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앞에 이런 폐 건물들이 있네요.
설악동 설악단지는 한때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지였습니다. 1980에서 90년대 설악산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숙박업소와 상점, 음식점들이 혈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과도한 바가지 요금이었습니다. 숙박비나 식사, 기념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방문객들의 신뢰를 잃었고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이 다시 찾지 않게 된 것이죠. 여기에다 시설의 노후화, 해외여행의 대중화, 그리고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부재까지 겹치면서 설악단지는 점점 활기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빈 건물과 폐업한 가게들만 남아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할 뿐입니다. 이 사례는 단기적 이익보다 지속가능한 관광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입구를 기점으로 A에서 C동 그리고 뒤쪽까지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A동이 설악산 입구라 그나마 상권이 살아있고 뒤쪽으로는 상권이 완전 붕괴된 상태입니다. 가게들은 전부 다 운영을 안 하는 것 같고 저기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하나가 있긴 한데 그 외 건물들은 대부분 다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주차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위쪽은 알아보니까 리조트 같거든요. 근데 이 리조트들도 다 지금 운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설악동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긴 했지만 설악 관광단지 중에 이 C지구가 이렇게 지금 다 망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수요가 줄어서인 것도 있는데 설악산 입구에서 거리가 좀 많이 멀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 뭐야 이거 동물 사체가 진짜 깜짝 놀랐네. 사체가 저렇게 지금 저 정도가 될 때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 거 보면 이쪽으로는 유동하는 사람이 거의 뭐 아무도 없다는 거겠죠. 실리카 설악온천 안에 건물들은 다 망했네요. 여기도 바로 옆에 있는 그 리조트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건가? 지금 이 광장 저기 주차장 인근 주변으로 해가지고 운영 중인 건물은 저기 세븐일레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앞으로 걸어가면 이 앞쪽으로 전체적으로 여기가 C구역인데 건물들 봐도 운영 중인 곳이 얼마 없어요. 여기도 지금 싹 다 폐업이 상태고 차들은 좀 있긴 한데 와우. 지금 이 C구역에서는 유스 호스텔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시드니 유스텔이라고 지금은 망한 것 같네요. 여기 부지가 이제 38만 평으로 크게 관광단지가 개발이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남아있네요. 여기도 지금 폐업한 가게들이고 운영 중인 곳이 그렇게 없어 보여요. 이 정도면 거의 폐가인데 완전히 폐가네요. 폐가. 옆 건물도 마찬가지고 저기서 보시면은 지금 건물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건물 외적으로 이렇게 수풀들이 근데 약간 멋있긴 하다. 스마일. 여기는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네요. 여기도 문을 닫은 진짜 다 닫은 가게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차는 조금 있는데 몇몇 개 이제 리조텍 빼고는 대부분 다 지금 건물이 공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응? 안녕? 가게들도 운영을 안 하고 있네요. 여기가 원래 상권 단지였나 본데요. 지금 좀 심각하네.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 중인 가게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뭐 관광객들 수요는 뭐 애초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 상권단지 운영 중인 가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 말고는 아무래도 관광단지다 보니까 유입되는 관광객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광객이 안 오니
지금 이렇게 마을 전체가 공패가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사람이 아예 안 사는 건 아니고 길거리에 차들도 지나다니면은 볼 수 있고, 여기 사시는 분들 아니면은 저기 앞에 있는 설악 유스 호스텔, 거기나 일부 리조텔 말고는 대부분 다 운영이 안 되네요. 여기가 이제 많이 알려진 곳이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로 다루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인가 싶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심각하네요. 여기도 망했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리에 운영 중인 가게가 한 군데도 없어 보이는데요. 저기 하나 간판이 들어와 있는 거 같긴 한데, 여기 설악산 파크는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들이 이제 문을 닫은 곳도 있지만 안에 사장님은 계신데 손님이 없어서 그냥 빈 건물인 것처럼 보이는 곳도 꽤 있어요. 어찌됐건 C지구 전체적으로 되게 조용하고, 이쪽 바깥쪽은 그래도 운영 중인 가게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가 아까 거기거든요. 여기 C지구 상권단지 안쪽은 운영 중인 가게가 거의 하나도 없었는데, 밖에는 그래도 운영 중인 가게는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설악산 가는 방향인데, 그 방향 가는 길에 유동인구 있다 보니까 바깥쪽 상권은 그래도 운영 중인 가게들이 조금 있습니다. 설악동 관광단지는 38만 평인 거대한 규모로 대규모 확장과 번성을 이루려고 했으나 현재는 일부 시설만 운영 중이고 완전히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A부터 C동 전체적으로 방치 중인 공폐가들이 넘쳐나며 규모에 비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아주 조용했어요. 설악동 관광단지는 과거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대규모 재건 사업이 진행 중인데, 속초시는 2020년부터 총 264억 원을 투입하여 BC지구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99m 길이의 스카이워크와 쌍천 출렁다리 조성, 홍삼 체험센터 재정비, 짚라인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소공원 조성 등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시설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설악동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마을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야대학교 고령 캠퍼스가 있는 쪽으로 왔고요. 지금 여기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역대급으로 대중교통이 안 좋아요. 예전에 전라도에 해수원 갈 때만큼 정도의. 가야대학교 고령 캠퍼스는 1993년 개교 이후 지역의 교육과 경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학과들이 김해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고, 2012년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한 후 사실상 폐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군의 상주 인구는 1년 만에 10% 이상 감소하였고, 캠퍼스 주변의 원룸과 상가는 공실률이 30%에 달하며 슬럼화되었습니다. 일부 원룸은 외국인 노동자와 저소득층이 거주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치안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캠퍼스 부지의 70%는 골프장으로 전환되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야대학교 고령 캠퍼스의 폐교는 지역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한때 3,500여 명의 학생들로 활기를 띠던 고령군 대가야읍은 대학의 이전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겪고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되게 많이 봤던 클릭존 PC방, 여기가 거기네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영상에서 봤던 건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실제로 여기 주변에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그나마 이제 그 외국인 분들이 자리를 채워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까 저기 도착했을 때 편의점 앞에 다 외국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제로도 특히 이쪽 지역이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교회 말고는 옆에 상가들도 싹 다 공실입니다. 삼가 임대 딱지는 되게 오래전부터 붙어 있었던 것 같고, 여기 이쪽이네요. 이쪽이 이제 많이 보던 그 상권인 것 같은데, 특히 사이버 전자랜드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영상에서 봤던 거랑 똑같네요. 여기 건물들도 지금 다 공실인 것 같고. 보시는 여기가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상권들이고, 지금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이쪽이 지금 대부분 다 폐업해가지고 그냥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고, 저 뒤쪽으로 가면 그래도 상권이 조금 있습니다. 저쪽에 여기 주민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것 같고, 특히 여기 가야대 고령 캠퍼스 앞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었습니다.
밥을 어제 새벽에 먹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엄청 부었는데, 고령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가야대학교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지금 시간이 12시밖에 안 됐거든요. 12시밖에 안 됐는데 이미 지금 운행이 대부분 다 종료가 되고, 그래가지고 한 4km를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제가 귀찮아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를 3.4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미터기를 안 하고 여기는 8,000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미터기를 왜 안 떼냐고 여쭤봤는데 뭐 여기는 시외라서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런 건 잘 몰라서 제가 바가지를 씌인 건지 모르겠는데, 저 바로 옆에는 골프장에 사람들이 있네요. 저 앞에 있는 건물이 그 가야대학교 건물인 것 같은데, 웬 멍 소리가. 여기가 가야대학교인 것 같은데 한적하네요. 그래, 어서오고. 이건 무슨 건물이지? 앞에 이렇게 호수까지 있고, 저기 앞에는 이제 골프장 관련 건물이랑 주차 시설 같거든요. 맞네요. 여기는 골프장 건물이고, 골프장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꽤 많네요. 차들도 이렇게 빽빽하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곳이 여기 상권이고, 그리고 여기가 그 가야대학교 고령 캠퍼스고, 이 앞쪽으로 그 자취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넌 뭐하니? 길 잃은 중생이요. 여기가 이제 그 원룸촌인 것 같은데, 영상에서 봤던 그 건물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전거들도 많고, 이렇게 가, 나 두 개 동인데, 냉장고랑 매트리스랑 쓰레기들이 여기 이 동은 확실히 지금 그냥 폐가네요. 이게 보니까 여기 가, 나, 여긴 다동입니다. 근데 이 다동이 지금 폐건물로 방치가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인데, 이 건물도 영상에서 많이 봤거든요. 여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아예 그냥 폐건물인 것 같은데, 문은 닫혀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폐가네요. 폐가. 안쪽도 완전히 포스트 아포칼립스 좀비 영화 보는 것처럼 곰팡이 냄새 엄청나네요. 건물 외관도 이렇습니다. 와, 이건 다 뭔 쓰레기래? 종이 쓰레기가, 와, 너무 심한데 이건? 고령군은 현재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건 전국 평균인 20.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의 유출로 인해 지역 상권과 서비스업이 침체되고 있으며 농업 등 주요 산업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야대학교의 폐교가 고령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줬고, 고령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친화 사업 육성, 청년 유입 정책, 스마트 농업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는 경제활동을 위해 결국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데, 지방에 어떤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지방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령군은 많은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잘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대부분의 지방이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씁쓸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산.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짧은 기간 부산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을 정도로 저는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폭삭소가수다 부산여관 주인분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부산이심 시기지에 어쨌든 여기는 영도고, 부산이 이제 제2의 도시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도시지만, 지금은 젊은 층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서 노년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여기 잠깐 살았을 때 밀락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여행객들 분들 말고는 대부분 다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았습니다. 거기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달동네 여기 아래로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앞쪽으로 싹 다 달동네거든요. 이 달동네가 빈집이 1000가구 수가 넘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영도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달동네도 사람이 사는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제 부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소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달동네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이게 쭉 부산 영도는 19세기 말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소가 세워진 이래 그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산업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노인분들과 곧 문을 닫을 예정인 상인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공패가는 영도구에만 아파트까지 합산하면 1000채가 넘을 정도로 현재의 영도구는 부산에서도 가장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확실히 특별한 점은 보통 이런 달동네나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보면은 강아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 짖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동네는 굉장히 조용해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새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파리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고 올라올 때는 제가 도로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자세히는 몰랐는데 굉장히 조용한 달동네입니다. 실제로 이 달동네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조용합니다. 한적하고. 실제로 영도에는 젊은 사람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빈집과 쓰레기들 때문에 골치를 겪는 중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만 대부분 살고 계신데 그로 인해 부산이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고독사 사례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영도에서 고독사가 하루 2건 이상 발생했다고 해요. 웬 떼꼴로 한 마리가. CCTV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네요. 지금 이제 오전 11시인데 되게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임에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강아지는 저를 보고도 안 짖네요. 아까 여기가 완전히 오지대였고 여기는 이제 중간 정도 좀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래도 시내 쪽이랑 가깝다 보니까 약간 차들도 많이 다니고 인적이 있습니다. 영업하는 시간이 아닌가? 어쨌든 여기도 상가 전체적으로 공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달동네 70%는 돈 것 같은데 이거 거의 폐가 같은데 라는 그런 수준의 관리 안 된 건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부산 영도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적으로 제2의 도시와는 달리 빠르게 소멸하고 있는 지역이라 저는 영도구를 보여드렸지만 이게 부산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젊은 층들이 부산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할 곳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빠르게 침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시라 소멸을 막을 방법을 찾아서 제2의 도시 타이틀에 걸맞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군산이고요. 그 기업이 나가고 나서 군산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엄청나게 크게 감소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전에 이제 컨텐츠 촬영하면서 일정이 있어서 여기 군산에서 하룻밤 머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군산에 막차가 다 끊길 때쯤에 도착을 했는데 군산 주변에 뭐가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군산역 주변에.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시내 쪽으로 내려갔어만 했는데 시내 쪽으로 내려가는 택시비가 너무 아까워서 근처에 보시면은 지금 다 횡무지죠? 군산역 주변에. 제가 순차적으로 쭉 보여드릴 건데 여기 주변에 진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km 정도를 걸어가지고 24시간 사우나 하는 곳을 겨우 찾아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묵고 갔던 적이 있거든요. 군산에 와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군산 사우나 가는 길도 차가 단 한 대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12시 정도면은 차는 아예 안 다닐 정도는 아니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군산역 주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부산역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건물이 들어오려고 원래 계획을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횡합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횡해요. 여기가 이제 군산역의 중심 상가들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로엔 사람들이 없습니다. 차도 안 다니고요. 건설 현장이 중간에 중단된 것 같네요. 건설 자재들이 지금 얼핏 봐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건설이 되다 만 건가? 건설 중인 건가? 공사 중인 건지 중단된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완공된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핏 봐도 군산역 주변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건설 현장이 중단된 곳들도 많이 보이고
확실히 군산역 전체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려다가 도중에 중단된 것 같이 보이긴 해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식당이 조금씩 있네요. 군산이 이렇게 유령도시가 된 이유는 GM이 떠난 이후에 집값도 물론이며 식당 같은 상권 침체가 급격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인근 원룸촌은 공실률 90%를 맞았고 전북 지역 미분양 비율 40%가 군산에 몰렸다고 해요. 저는 지금 군산역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군산 전체가 이런 식으로 공실, 미분양, 유령 건물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상가들이 여기도 역시나 대부분 다 공실입니다. 이쪽은 그래도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건물들은 보면은 대부분 다 공실입니다. 저쪽도 다 공실이고 이쪽이 여기서 군산역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 같은데 아파트 단지면은 보통 유동인구가 그래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유동인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차들도 많이 안 다니고요. 여기도 지어지다가 도중에 멈춘 건물인 것 같고요. 이쪽 상권은 그래도 음식점들이랑 카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 보면은 큰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상권이 조금이나마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라 이제 퇴근을 하고 마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 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 들어오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조금씩 보이고 사람 소리도 들리고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 동이랑 여기 이렇게 두 개 동 같은데 군산 시내를 제외한 군산역 그리고 항구가 있는 외곽 쪽엔 현재 이런 식으로 유령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군산은 계속해서 기업이 떠난 뒤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유령 도시 컨텐츠를 찍으면서 느낀 점은 애초에 인구가 적은 시골이나 촌에만 폐건물이 넘쳐나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도심 속 심지어 수도권 주변에도 넘쳐나는 유령 건물과 도시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이게 대한민국에 조만간 닥칠 모습일까? 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크루츠계 작트의 한국은 끝났다라는 영상을 봤는데 그 최후의 모습이 이 유령 도시의 확장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그러나 한국 국민으로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계기였습니다.